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웃자 경제 구글동입니다. 희동이입니다. 자, 희동쌤. 네. 연초에 우리가 투자 상품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달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달러를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네.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달러는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 그래서 희동쌤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달러의 상승 요인 네. 3가지 정도만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불안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를 너무 힘들게 했던 코로나. 네. 팬데믹 난리였죠, 진짜. 네. 네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불안 요소가 으로 작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요즘에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 PF 위기, 땡땡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난리죠. 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수 불안 요소가 달러를 상승시키는 또 요인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IMF 때 원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 가까이, 1964원까지 올라갔어요. 2,000원 가까이 올라갔었군요. 네. 네네. 그리고 2008년. 네. 리먼 브라더스. 네, 맞습니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네네. 네. 그때에는 1,60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내수가 불안하면 달러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요즘에 또 어떤 기사 인용문에는 네. 내수는 눈덩이 빚, 그리고 부동산 PF 부실로 살얼음이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종종 보이고 있더라고요. 내수가 이미 불안한데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어 위험한데 네. PF 부실 때문에 이게 살얼음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제2의 뭐 IMF 뭐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달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럼 오르죠. 불안하니까. 네.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달러는 상승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를 꼽을 수 있어요. 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이고, 그렇죠. 네, 미국은 5.5%입니다. 격차가 벌써 2%나 나죠. 큽니다. 많이 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이 미국으로 다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달러가 금리 차이가 나는데 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A은행에서는 뭐 예금 적금 금리를 5.5%로 준대. 네. 근데 B은행에서는 3.5%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은행으로 가야죠. 무조건 B은행에 가야지. 있던 돈 빼가지고 A은행으로 돈을 집어넣어야죠. 2%를 더 네. 주는데. 무조건 가야지.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미국으로 다 쏠려요. 특히 큰 손들이. 네네. 네. 다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부동산 집 사고 그쵸. 건물 사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네. 일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길동쌤, 네. 달러가 하락하는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달러 하락 요인은 제가 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달러 하락 요인은 첫 번째는 아까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리차.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죠. 1월 네. 11일 날 하는 총재가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네.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면 달러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내내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올렸어요. 네. 0.25 계속 올렸잖아요. 네. 금리를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네.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했어요. 1월 달에. 네. 또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시키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드디어 긴축 정책을 엔드하겠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더 이상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내가 연착륙시킬게.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달러는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고 네. 그래서 달러가 조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달러 인덱스가 뭐 달러는 알겠는데 달러 인덱스가 도대체 뭐야? 기본적인 건 뭐냐면 달러 가치 지수예요. 달러 가치를 뭘로 정해? 뭘로 정하냐면 네.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 중에 6가지 주요 통화가 있어요. 네. 이 6가지 주요 통화에 대비한 네. 달러의 가치, 요거를 수치상으로 옮겨놓은 게 달러 인덱스예요. 자세한 거 다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100이다. 그래서 100에서 100보다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달러 인덱스 수칙의 기준이 100인데 네. 100보다 떨어진다. 네. 뭐 98, 96, 97이다 그러면 달러는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6개국 통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제가 엑스트라 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자, 엔화가 있고요. 네. 일본 돈이죠. 네. 그다음에 유로. 네. 유럽 통용되는 네. 유로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캐나다 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웨덴, 네. 스위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영국. 영국입니다. 이 6가지 주요 통화국에 비한 달러의 가치 지수가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100보다 올라가면 달러가 올라가고 100보다 떨어진 숫자면 달러가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일례로 IMF 때 말씀하셨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럴 때는 달러 인덱스가 어땠을까요? 치솟았어요. 그렇죠. 네. 불안하니까 네. 그때는 달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튀었습니다. 네. 1,400원, 1,800원, 1,500원, 뭐 1,900원대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내일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오늘 환율은 1,400원, 1,300원 초반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인덱스가 지금 한 1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면 1,300원보다 높겠죠. 네. 인덱스가 떨어지면 1,300원 밑으로 1,2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쉽죠? 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이것도 한 2분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하십니다.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나 이미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생각하실 텐데 2분만 투자하세요. 제발 2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희 영상은 초보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어려운 이야기 안 합니다. 따라오세요. 저희도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한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 중에 특히 미국 채권입니다. 자,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뭘까요? 국채.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발행한 건 뭘까요? 회사채. 회사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러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발행한 미국채를 아시면 돼요. 미국채에서는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국채가 뭔지는 아셨으니까 국채가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오케이. 국채도 상품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거기에 있는 많은 상품 중에 상품이 상당히 많지만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기와 장기 상품이 있어요. 단기는 2년짜리를 보통 말하고 장기는 국채에서 10년짜리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2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채권은. 근데 반대로 작년에 어땠냐? 달러가 무지하게 셌죠. 작년에 어땠냐?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돼서 2년 국채가 이자율이 훨씬 높았고 장기인 10년 국채 이자율이 낮았어요. 그쵸.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1,400원대도 그쵸. 2022년 말쯤에 1,400원대도 갔었잖아요. 그죠? 1,300원대 유지했고 작년에는. 근데 올해 금리를 인하시키겠다. 그죠? 그러면 채권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겠다 하면 요게 정상화됩니다. 회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원래대로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요랬다가 요랬습니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면 달러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네, 그래서 길동쌤. 네. 달러 투자 잡기가 언제라고요? 달러를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요? 네. 달러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자, 불안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도 안 되고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PF 문제도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태형건설이 치사하긴 합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태들이 이제 일반 저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지 말아야 하는데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저희들이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달러는 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하락 요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달러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사세요. 그때 사시고 작년에 환테크가 유행이었잖아요. 네. 1250원 즈음에 사셔서 네. 1300원 치면 파는 네. 요 환테크가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올해는 그게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좀 고수의 영역일 수가 있어요. 올라도 네. 팍 오를 것 같고 네. 떨어지면 또 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쌤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환율우대 쿠폰 90%를 주는 은행으로 지금 입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외화 계좌도 만들어 뒀어요. 네네네. 그때 한번 네네. 김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은행 쇼핑을 좀 하라고. 네네, 그쵸. 네, 그래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고시 환율을 계속 보고 있고 네. 원달러 환율이 한 1270원? 이 정도로 내려오면 네. 네, 환율우대 90%를 받아서 네.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해서 사볼 네.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 달러 인덱스는 100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졌을 때 사고. 네. 투자 전문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buy the dip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dip은 뚝 떨어지는 요 갭, 뚝 떨어지는 네. 요 때 사라.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떨어졌을 때 하락기가 투자하기는 좋은 타임입니다.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통장에 달러 돈이 있으면 조금 모아놓으셨다가 달러 통장 만드셔서 네.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기준을 본인이 정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솔직히 지금 1,300원인데 1,400원, 1,500원도 갈 것 같다? 근데 나는 무서워. 한 1,300원 중반쯤에 팔래? 그럼 그때 딱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본인의 네.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가 언제 이 말에서 내릴지, 네. 내가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지 버스를 타신 분은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네. 그거 아무도 안 정해줍니다. 네. 아셨죠? 정하시고 그때 파세요. 네. 적기는 본인이 정하시되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는 이해는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파악하시면 자꾸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이십니다. 근데 올해도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그래도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쉽게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웃자경제 언니들이 수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